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0년 전 채택한 사회 신조를 한국교회 믿음의 유산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16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해산됐지만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계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취업 관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난 속에 백석대학교는 해외 취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0년 전 채택한 사회 신조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 파격적이기까지 했던 사회 신조를 오늘날 기독교 사회운동을 돌아보고 한국교회 믿음의 유산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신인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32년 9월 제9차 총회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신조를 채택합니다. 90년 전 사회신조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모두 12개조로 구성된 사회신조는 인류의 권리와 기회평균, 인류와 민족의 무차별 대후, 남녀 동등 책임, 아동의 인격 존중, 소년노동의 금지, 여자의 교육과 지위 향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 교육, 노동시간 축소, 생산과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 설치,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의 제정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90년 전 채택된 사회신조에 대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세계 대공황, 사상 갈등이 심했던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가 어떻게 교회와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한규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100주년을 앞둔 교회협의회가 그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신조의 바탕을 둔 시대적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NCC에서 여러 문건을 생산할 때 이 사회신조를 값지게 하려면 비록 90년 것이지만 꼭 언급을 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 전 사회신조를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조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 전 사회신조가 당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으면서도 행동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에는 그냥 일본 개신교 내의 한국 지부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개신교가 완전히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랬을 때 32년의 사회신조가 과연 후대에 영향을 줬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신조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신앙고백 차원으로 교회의 기본적 입장을 천명한 것은 한국교회의 귀중한 유산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샀습니다.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훌륭한 거고 100년 전에 후스는 똑같은 얘기했다고 화형당하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별거 아닌 거냐? 그렇지 않다. 창립 100주년을 앞둔 교회협의, 기독교 사회운동사 발자취를 돌아보며 마련한 사회신조 채택 90주년 학술 심포지엄이 미완의 사회신조에 대한 유산과 과제를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3,070여일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식 해산했습니다. 3년 6개월간 활동을 이어왔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구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래왔던 진상규명은 왜 이렇게 더디고 힘든 일일까?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과 함께해온 개신교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기도회는 성서 한국이 주관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함께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 이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연대하고 기도회 참석자들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가리워진 장막이 열리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허망한 죽음과 깊은 상처가 조금 더 보듬어지길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긴 시간 동안 기도해준 이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래 기도회는 2015년 1월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의 정기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40여 개 기관과 교회가 연합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 이후 취업 관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무대로 시야를 넓히면 그만큼 고민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취업난 속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 기업으로 학생들을 진출시키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해외 취업 교육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사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실제 손님을 응대하듯이 해외 매너를 익히며 직업을 체험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합니다. 호텔 리어와 해외 항공사 객실 승무원이 익혀야 할 호스피텔러티 수업입니다. 이 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장영민 양은 현재 싱가포르 항공에 합격해 곧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와는 다른 환경을 익히고 그에 따른 국제 매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현장 학습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항공을 가서 국제적인 승객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 승객들로부터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제가 분명 배워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글로벌 서비스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좋은 본보기가 돼서 밑에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수업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할 태권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백석대학교 태권도 전공은 실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한 후에도 해외 취업이라는 길이 열려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취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백석대학교. 백석대는 올해로 10년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무브스쿨과 청해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전문가와 호텔 리어, IT 스페셜리스트, 태권도 전문 인력 등 총 8개 과정 109명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021년 기준 45명의 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백석대에서는 지난 10년 전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처음 호텔과 관련된 분야의 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서 인가를 받게 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호텔을 비롯한 이제 IT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 다양한 해외로 취업하기 위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백석대는 전국대학 최초로 해외 취업 전담 부서인 글로벌 인재 육성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나라에는 백석 글로벌 프론티어 센터를 개소해 취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부 공시자료 기준 2019년 32명, 2020년 41명, 2021년 45명 등 지난 10년 동안 10여 개 나라에 모두 600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대부분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교단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음 1년을 계획하며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정기총회는 대형 선박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총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을 뽑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만 큰 비중을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 교단의 정기총회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와 소속교단을 질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이자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정기총회에 바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기복적 번영신학에 몰두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장애인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공교회 의식 없이 개교의 성장에만 치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서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서를 비이성적으로 읽거나 아전인수로 해석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권력의 카르텔에 대해서 방치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 가운데 극단적으로 균열되어 서로 배척하며 갈등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정치꾼들은 배제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총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 성별의 균형과 함께 청년과 장년과 노년 등 세대별 총대의 균형도 도모해야 합니다. 큰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작은 교회의 목회자도 총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언의 기회는 꾼들을 배제하고 원하는 총대들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돈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임원 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존경받는 교계 인사들 가운데 5인 내외를 추천하여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로 교회개혁의 적극적인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언제나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나 안수집사 등 교회 직분을 계급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는 개신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개인이 소유한 재산처럼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기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는 구조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미래를 선도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살 권리를 보장하려면 기후위기에 앞장서서 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의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평화 공존, 상호 번영의 남북관계 형성에 민간의 한 축으로서 기여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고 모든 재난과 고통의 짐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일치와 협력의 에큐메니컬한 연대와 함께 평화를 위한 이웃 종교와의 협력도 추구해야 합니다. 2022년 한국교회 각 교단의 정기총회가 구태의연한 총회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각 교단의 신도들에게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와 한반도에 대해서는 가슴 벅찬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은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총회가 진행되도록 간절한 기도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이 새로운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엔 14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시 성시화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이 2022 기획전 복음의 꽃씨 태평양을 건너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140여 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파송된 제임스 게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등의 행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복음의 꽃씨라고 해서 정말 복음이 이 나라에 씨앗처럼 들어와서 심겨지고 그게 다시 꽃을 피워서 지금 현재와 같은 기독교의 발전을 보여주는 이 선교의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부산에서 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2022년 기획전 복음의 꽃이 태평양을 건너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주시 성시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원주중앙성결교회에서 갖고 원주시 성시화운동본부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주시의 성시화 본부가 다시금 재조직되어지고 활성화돼서 원주시의 복음화를 정말 한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동해 지역 교인들과 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8번째 풍어 예배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풍어 예배를 통해서 풍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풍어 예배에선 어민들의 안전과 만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